여러분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분명 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 그 생각만 떠오른 적, 들어가지 말라던 장소, 먹지 말라던 음식, 만나지 말라던 사람.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이 감정, 한국에서는 흔히 청개구리 심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상을 단순한 고집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조금 더 잘 컨트롤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거기 올라가지 마, 다쳐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올라가 보고 싶었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 자료는 절대 외부 공유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말릴까 더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반응이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도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도대체 인간의 마음과 뇌에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시스템이 왜 탑재되어 있을까? 지금부터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내 선택권을 건드리지 마세요. 심리적 반발.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반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는 감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금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를 자율성 침해로 인식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작동합니다. 왜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내 선택권을 왜 당신이 정해? 이 심리적 반발은 단순한 버릇없음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회복하려는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입력해야 할까요? 하지마 라는 메시지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결정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으로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외 상황 안내. 물론 모든 사람이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이 합리적으로 잘 설명되는 경우, 상대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 경우, 이미 스스로도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 반발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며 수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강도는 규칙이 얼마나 일방적인지, 설명과 신뢰가 충분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단계, 왜 하지 말라는 거지? 호기심과 정보 탐색 욕구. 두 번째 단계는 호기심입니다. 인간의 뇌는 정보의 빈칸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만 있고 그 이유와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 뭔가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나? 나만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그 행동이 머릿속에 더 자주 떠오르고 더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반응할까요? 진화적으로 인간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금지 경고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생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뇌는 여전히 중요한 단서일지 모른다고 판단해 그 대상을 계속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예외 상황 안내. 반대로 이걸 하면 이런 구체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같은 목적을 더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이유와 대안이 함께 제시되면 뇌는 굳이 위험한 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막연한 금지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근거 있는 설명과 대안은 호기심을 안정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단계, 위험도 재미와 보상이 된다. 뇌의 보상 시스템. 세 번째 단계는 보상 회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 위험, 도전을 일종의 쾌감 보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금지된 행동은 마치 게임에서 여기까지만 가세요라고 적힌 선 너머를 넘는 것처럼 선 넘기 자체가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느끼게 될까요? 우리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새로운 것, 위험한 것, 도전적인 것에 끌리게 만드는 추진력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스템이 특히 예민해서 규칙을 깨는 짜릿함,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보는 만족감, 나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감각 자체를 보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예외 상황 안내. 하지만 이 보상 시스템은 즉각적인 자극에는 민감한 반면 장기적인 피해에는 둔감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쾌감 때문에 법 규정을 어기거나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평소에 장기적인 손해 목록을 적어두는 등 자신만의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단계, 규칙이 납득되지 않을 때, 규범의 정당성 문제. 네 번째 단계는 규칙의 정당성입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규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직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규칙인지, 특정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과 소통이 있었는지,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건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그냥 억압 아닌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저항이 생길까요? 인간은 단순 복종을 원리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정당성을 기준으로 수능 여부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불투명하거나 윗사람이 시키니까 정도의 설명만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규칙을 지키는 대신 몰래 어기거나 최소 한도로만 지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외 상황 안내, 반대로 규칙이 만들어진 배경과 이유, 이 규칙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구성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가 충분히 설명되면 동일한 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라도 거부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규칙의 설계와 설명 방식이 청개구리 심리를 자극할 수도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5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일상적용법. 지금까지 우리는 1. 자율성 침해에 대한 심리적 반발. 2. 이유 없는 금지가 낳는 호기심. 3. 위험 도전에 대한 도파민 보상. 4. 정당하지 않은 규칙에 대한 거부감이 겹쳐져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심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3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스스로에게 하지마. 대신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하기.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제 야식 그만 먹어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반발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식 대신 물 한 잔 마시고 자보자. 야식은 주 2회까지만 먹고 나머지는 과일로 바꿔보자. 금지 대신 대안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뇌는 자율성을 덜 빼앗긴 느낌을 받습니다. 2. 누군가를 설득할 때 명령형 대신 설명 더하기 선택. 자녀, 후배, 동료에게 그렇게 하지 마 라고만 말하면 그 순간부터 청개구리 심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위험이 있어서 나는 이런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 2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나는 이쪽이 더 안전해 보여.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유를 설명하고 최소한의 선택권을 남겨두는 방식은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3. 지금 내가 끌리는 이유는 내용 때문인지 금지 때문인지 분리해서 보기. 어떤 행동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 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정말 이 행동의 내용이 좋아서 끌리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금지된 것이라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행동의 본질이 아니라 금지된 것의 짜릿함인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관찰하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유난히 고집세거나 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율성을 지키려는 본능, 이유 없는 금지에 대한 호기심, 도전에서 오는 도파민 보상, 억압적 규칙에 대한 거부감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인간다운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리를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청개구리 심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읽고 선택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타인의 행동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평소에 언제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시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